친수성 고분자를 넣으면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음으로 하전된 친수성 고분자와 양이온성 전해질이 결합을 해서 불용성 침전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고분자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해. 그리고 이 고분자가 오히려 음으로 하전된 입자를 중화시키는 양이온성 전해질이랑 결합을 해버립니다. 정기적 인력에 의해서.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양으로 하전되는 물질을 보호콜로이드로 사용하여 음이온으로 하전된 입자에 흡착시켜 표면 전하를 양으로 전환한 후 음이온성 전해질이나 친수성 고분자를 사용을 해야 된다. 즉, 이 음이온성 물질을 양으로 먼저, 즉 양이온으로 먼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위와 같은 현상으로 쭉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그림이 우리 이제 그림 20-5번이에요. 자, 현탁화제를 가하기 전에 이제 응집된 입자에 현탁화제를 넣어서 이제 침강을 억제해서 이제 현탁제를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원래의 입자들의 양이온성 흡착제를 넣어서 양이온으로 만든 다음에 음이온성 응집제를 넣어서 응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친수성 고분자를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지금처럼 음으로 하전된 경우에 바로 양이온성 전해질이랑 고분자를 넣게 되면 효과가 없다. 즉 중화되어서도 이 친수성 고분자가 이 양이온성 전해질을 다시 뺏어서 침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음으로 하전된 입자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양의 입자로 전하를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게 일반적으로 등전점 이하의 젤라틴을 보호콜로이드로 사용을 해서 먼저 이 입자들을 양으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중화시키는 음이온 전해질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친수성 고분자를 넣어서 이 개를 안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입자들을 조절된 응집을 할 때 친수성 고분자의 사용에 있어서의 주의점이 된다. 자, 그럼 이제 10번째로 현탁제의 물리적 안정성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현탁제들은 온도에 의해서 안정성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로 설명이 되는 게 이제 온도의 상승은 때때로 입체적으로 안정화된 현탁제의 응집을 야기를 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안정화된 현탁제 같은 경우 어떤 경우이냐면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에 의해서 안정화된 현탁제가 있을 때 이 온도의 상승이 응집을 야기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현탁제의 온도를 올리게 되면 입자들 사이에 반발작용 에너지가 감소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현탁제에 포함되어 있는, 만약 지금 이 개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했을 경우 이 계면활성제인 폴리솔베이트의 폴리옥시에틸렌 그룹의 탈수에 의해서 일어나며 이로 인해서 인력 에너지가 증가하고 입자들이 응집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다. 즉, 이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경우, 그러면은 여기에 현탁제에 우리가 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썼을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겠지. 첫 번째는 입자들을 수분시키거나, 또 하나는 이 입자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서 응집시키고 싶어서. 정리해보면 아까 현탁제를 제조할 때 수분시켜주는 방법에 계면활성제를 쓰거나 흡습성 용매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만약 수분을 위해 계면활성제를 썼을 수도 있고, 또는 조절된 응집을 위해서 사용되는 물질 중에 계면활성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계면활성제는 이온성 또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현탁제를 제조할 때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써서 흡윤 또는 응집을 시킨 경우 이때 온도가 이 현탁제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의 그룹이 탈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 입자들이 응집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동결건조 과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현탁시킨 상태에서 그 궤를 동결건조해서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동결건조 과정들은 입자들의 응결궤를 형성을 할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응결궤는 응집궤랑 다른 거죠. 아까 우리가 입자들이 서로 부착을 할 때 응집궤가 형성이 되거나 응결궤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응결궤는 결과적으로 케이크를 형성하는, 그래서 원치 않는 쪽으로 응집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결건조 과정이 응결궤를 형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동결 과정 동안 입자는 얼음 형성으로 인해 반발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된다. 즉 얼음이 형성될 때 입자들은 강한 인력이 작용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인접하게 되고 DLV 이론에 따라 응결궤를 형성을 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동결건조는 제일 먼저 액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려야 되지. 액체를 먼저 얼려야 돼. 그러면 이제 액체를 얼려야 돼. 그러면은 이제 얼음이 생성이 될 텐데 얼음이 중간중간 이렇게 얼음 결정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표면부터 어떻게 돼? 얼음이 이제 점점 해서 이제 바깥에 이제 점점 내부로 얼음이 이렇게 뭉쳐서 마지막 내부까지 어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처음에 액체 내에 주성분들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전체에서 얘네들이 이제 이동 왔다 갔다 하다가 얼음이 점점 얼음층이 두꺼워지면 이 입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작아지게 되겠지. 그러면 이 작아진 공간에 모여진 고체 입자들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이동을 못하니까 점점 밀집되게 되겠지. 그러면서 밀집이 되니까 DLVO 이론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놓여지게 되기 때문에 이 입자들이 케이크를 만들어지는 응결궤를 형성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때 형성이 되는 응결궤의 크기는 동결 속도에 반비례하게 되는데 동결 속도가 빠를수록 더 작은 크기의 얼음 결정이 형성이 되고 큰 얼음 결정이 응결을 유도하는 것과는 달리 작은 얼음 결정은 현탁제 입자의 응결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이 동결건조 과정에서는 이 동결건조 속도를 조절을 해서 응결궤가 형성이 되는 것을 억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현탁제의 물리적 안정성과 연관된 사항이 되고요. 이제 세 번째로 볼 현상은 오스트발트 라이프닝,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오스트발트 숙성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 오스트발트 숙성이라고 하는 과정은 그림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이 이제 설명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현탁제를 우리가 제조를 했어. 현탁제를 이제 제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현탁제를 제조할 때 사용이 되는 고체 입자는 모두의 고체 입자 크기가 모두가 다 동일하지 않고 일정한 크기의 분포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래서 작은 크기의 입자와 큰 크기의 입자들의 고체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현탁제를 제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이 현탁제가 주변 환경의 온도가 높아져서 높은 온도 조건에 노출이 되면 약물의 용해도는 어떻게 되죠?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녹지 않던 고체 입자들이 용해도 증가에 의해서 녹아 들어가기 시작해. 그러면 큰 입자가 먼저 녹을까? 작은 입자가 먼저 녹을까? 작은 입자가 먼저 녹게 되겠지. 왜냐하면 용매와 더 많이 접하고 있으니까 더 잘 용매화가 일어나서 작은 입자들이 더 먼저 녹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용해도 증가에 따라서 높은 온도에서 증가된 용해도에 의해서 작은 입자들이 추가적으로 녹아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이 개가 다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용해도가 다시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되겠지. 그러면 녹았던 물질들이 어떻게 돼야 돼? 다시 침전으로 석출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침전으로 다시 석출이 될 때 작은 입자들이 석출이 될까? 아니면 큰 입자가 더 큰 입자로 큰 입자 주변에 침전 형성이 돼서 더 큰 입자가 되는 걸까? 그림은 지금 입자가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지. 왜냐하면 자연계는 표면 자유 에너지의 증가를 작게 하는 방향으로, 즉 표면 자유 에너지의 증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가 흘러가기 때문에 표면적을 증가시키기보다는 표면적을 어떻게 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자가 작을수록 표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큰 입자가 더욱 커지는 결정의 성장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게 되면 처음에 입자들 분포가 작은 입자들은 작아지고 큰 입자들이 더 커지는 패턴으로 관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 즉 처음에 약물의 입자 크기의 분포가 큰 입자 크기 분포로 변화되는 이러한 현상을 오스트발트 라이프닝,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스트발트 숙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설명은 온도의 변동은 약물의 입자 크기 분포와 약물 다형의 형태를 변화시키게 된다. 즉 입자 크기가 변했고 또 다시 이 과정에서는 침전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결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 결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정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결정형이 변화되는 결정 다형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입자 크기가 달라지고 결정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약물의 흡수율과 약물의 생체 이용률이 변화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다. 입자 크기의 증가는 약물의 용해도가 온도에 매우 의존적일 때 매우 중요하며 온도가 상승할 때 약물의 결정이 용해하여 과포화 용액을 형성하고 그리고 다시 온도가 냉각이 될 때 결정의 성장을 촉진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상은 오스발트 숙성 같은 경우 이제 현탁제에서 우리가 원치 않은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과정은 보관 과정에서도 우리가 약물을 실온에 보관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온은 1도에서 30도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온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입자 크기 분포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걸 억제시킬 목적으로는 고분자나 계면활성제를 첨가해서 방지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의 작용 기전을 보게 되면 약물의 결정 표면에 고분자가 흡착을 해서 또 다른 약물 용액이 더 큰 약물 결정을 형성을 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림 20-3번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보게 되면 결정 성장을 측정하기 결정 성장을 측정하기 위해, 여기 위해라는 말이 빠졌네. 측정하기 위해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제리에 폴리비닐 피롤리돈, 즉 이제 PVP에 의한 크기 증가 연구를 한 것에서 보면 이 고분자로 사용이 된 포비돈의 조각이 약물 결정 격자의 자유 공간에 부착이 되고, 이 고분자가 그림처럼 이제 약물 결정을 둘러싸서 이 흡착된 고분자 조각은 용액으로부터 결정 표면으로의 약물 분자의 접근을 방해하는 장벽을 형성하기 때문에 아세트아미노펜 결정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이때 포비돈과 같은 분자량이 큰 고분자는 분자량이 작은 고분자보다 더 효과적인 흡착을 나타내는데, 그 이유는 결정 표면의 고분자 흡착이 사슬 길이가 길수록 더 비가역적으로, 그래서 잘 흡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 용액이 결합해서 더 큰 약물 결정 형성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좁은 상계의 두 번째 제형이 이제 유제가 되는데, 유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